안녕하세요. 카메라는 역시 캐논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이고요.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는 너무 더웠는데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뭐 찬물만 먹다가 왔습니다. 예. 오늘은 뉴스를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요. 예, 첫 번째 뉴스는 중국인 UBS 탑 은행가 호주의 국가 안보로 중국 기업 입찰 막은 것 유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음, 이에 대해서 조시 프라이덴버그가 중국은 모리슨 정부가 국영 차이나 스테이트 컨스트럭션 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이 남아프리카에 상장된 호주 기반 건설사 인수 제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국가 안보를 무기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바로 응수를 한 거죠. 이제 조시 프라이덴버그가 이걸 막으면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거보다 규모가 더 컸어요. 어, 배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이제 배관 사업을 이제 막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투자심의위원회가 막음으로 해서 중국만 왕따시키고 다른 나라는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2016년인가 그때도 아마 그런 사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 그 건설업체가 그때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입찰할 때 다른 나라들보다 프랑스 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보다 한 8배 정도 우리가 더 높은 가격을 주겠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조건이었죠.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조건인데 정부가 이제 막음으로 해갖고 성사가 안 됐죠. 이번 사태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도 프로빌드에서 우리는 그 전혀 안보와 상관없는 일을 진행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막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 이르면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요즘에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긴축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연은 총재 두 명이 긴축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논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온다는 조건이 뭐 아무래도 이제 조지아주 선거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더 우세하게 민주당 쪽으로 우세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이제 돈을 더 풀 것이다. 그런 게 일단은 하나가 있고요. 근데 예전에도 이제 돈을 풀었는데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쥐어주지 않아갖고 그게 이제 과연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지 않았지만 요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있겠죠. 근데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그런 것도 이제 그쪽에 있는 주장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도 지금은 상당히 높게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단기로 끝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로 얘기하는 게 블로그에서도 얘기를 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고서라든지 뉴스라든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교집합 쪽에 있는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저는 주로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애틀랜타 연은 총재 이르면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이 조금 더 될 거다. 이걸로 해갖고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또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신채권한 군드라흐 역시 증시가 요즘에 너무 과열돼 있는데 증시는 극단적 고평가돼 있다. 인플레이션 위협.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이제 시티그룹에서 나오는 더 패닉과 유포리아 모델인데 이 파란색 밴드 중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고요, 시장에서. 그 다음에 밑으로 빠지면 이제 패닉에 빠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벌써 뚫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아무래도
요즘에 증시가 과열돼 있고 너도나도 주식 시장에 뛰어들고 자산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위로 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 얘기가 요즘에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긴축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오늘 1월 12일자 확진자 뉴사우스웨일즈 16명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지역 감염이 한 5명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았고 퀸즐랜드는 26명이라고 나오는 지역 감염이 3명이고 26명이 이제 토탈인데 다 호텔 쿼런틴으로 지금 격리돼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은 없습니다. 퀸즐랜드는 오늘 빅토리아주 국경 봉쇄를 완화해주면서 테스트도 필요 없고 자가격리도 필요 없게 국경 봉쇄를 열어줬습니다 오늘. 그리고 시드니는 여행 제한을 여전히 유효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시드니에서 넘어오는 시드니 주민 39명을 국경에서 거절시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오늘 뉴사우스웨일즈 주지사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주들 같은 경우는 봉쇄를 엄청나게 빡세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뭐 한두 명만 지역 감염이 나와도 락다운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코로나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는 방역이 좀 느슨하다 보니까 다른 주하고 좀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여전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지역 감염이 현재도 5명이 나왔는데 처음에 한 두세 명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또 5명으로 늘어나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관성이 없는 다른 주들의 국경 봉쇄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주들을 경계하면 우리 주 방식대로 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 문제니까 너희들은 신경 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호주 빅토리아 오픈 테니스 경기죠. 목요일 날 이제 경기가 조금씩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현재는 뭐 지역 감염도 없고 신규 확진자도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혹시라도 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몰리고 방역 안 지키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주말에 이제 시티나 이런 데 나가보면 마스크 안 쓰고 솔직히 펍이나 이런 데서는 야외에서 술을 마신다거나 하면 마스크를 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사우스뱅크나 아니면은 시내에 있는 야외 이제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주말 같은 때는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평일 같은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말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 직원 빅토리아주에서 민간 부분 직원은 최대 50% 그러니까 사무실 근무자죠. 그분들은 이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공 부분 공무원들은 25% 정도 직장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주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블랙락 클러스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 올해 인플레이션 발생 5가지 이유 이게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는데 평균 인플레이션이 미국 평균 인플레이션이죠. 평균 인플레이션이 올해 2%로 잡고 있고 내년에는 2%를 넘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준 의장도 아까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미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먼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는 즉슨 호주도 현재 호주하고 미국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크로스 됐죠.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중앙은행에서 별 말이 없습니다. 워낙에 호주 달러 자체가 높기 때문에 호주 달러가 높으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입 물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국제금리를 누르고 있는데 워낙에 미국에 있는 국제금리가 인플레이션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이렇게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현재는 역전당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주는 아마 중앙은행이 뭐래도 코멘트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뉴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몇 가지, 다섯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뭐 미국 경제가 올해 5.9% 성장, GDP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 모건 스탠리에서요.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추가 재정 부양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다음 달에 뭐 1조 달러 정도 더 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을 그만큼 많이 풀면 돈의 가치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야는 또한 실업으로 인한 손실이 경제적 손실을 너무 과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에 대한 옛날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니까 실업자들이 바로 일터로 복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이 너무 과장돼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 여력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소비 여력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유발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동시에 정책 이반자들은 저소득층으로 부의 이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동시에 그러니까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하고 갭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갭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즉슨, 그러니까 그 빈부격차가 더 늘어나게 되면 저소득층도 하루 세 끼를 먹고 고소득층도 하루 세 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데 소득도 많이 줄었고요. 실업자도 많이 발생하고 줄었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으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세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미국에 있는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이 정책을 하나씩 이 갭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갭을 줄여주게 되면 저소득층이 소득이 더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야는 연준이 현재 평균 인플레이션 2%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잠시 동안 2%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 넘더라도 평균 인플레이션 이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2%에서 3%? 호주도 이 밴드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도,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넘어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3년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봐서 얘기입니다. 그때 가봐야지 또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미 애틀랜타 연은 총재, 이르면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 미국이 내년 기준금리를 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져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넌 US죠. 넌 US 같은 나라들은 이걸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채를 줄여놔야 되겠죠. 부채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모건 스탠리는 미 국채금리 상승 속에 단기 약달러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얘기죠. 모건 스탠리가 금리가 상승하고 같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가 상승하니까 단기 약달러를 전망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미국 달러화에 대한 단기 약세 전망을 접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전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 전했다는 얘기죠. 미 달러 가치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미 달러가 약세로 계속 어느 정도 이어질 거로 봤었는데 한 번은 이제 단기적으로 강세를 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달러 가치가 약간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가 나오는 대로 이제 한 번씩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기사를 올렸었는데 영상으로 만들면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왜냐면 영상 찍어야 되고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편집도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